김우중 회장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온 베스트셀러 작가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최근 신간을 내놨습니다. 제목은 나는 말하듯이 쓴다입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말하기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왜 말하기에 주목을 하셨는지 강원국 작가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정말 방송을 잘하시네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예전에 거기 한 금요일에 3개월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잘렸는지 알겠네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작가님께서 그만두시기로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만두기를 잘했습니다. 아유, 더 좋은 분이 말씀을. 오셔서. 올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저도 사실은 이제 서로의 어떤 컨택트라는 그 건너서의 그런 건 있었는데 직접 뵙기는 사실 처음이라서. 자, 오랜만에 작가님 나오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그 말이 와닿았어요. 강연과 글쓰기로 먹고 사는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요새 강연 없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2월부터 지금 강연이 전혀 그러니까요. 없고요. 대신에 덕분에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있으시니까. 그전에 뭐 강의가 하루에 뭐 2개, 3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혀 없어서 오히려 책 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루에 2개, 3개면 완전히 스타 강사신데요? 저 1타 강사. 1타 강사? 오. 그 1타 강사는 이제 딱 꼭 집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는 걸로 1타 강사는. 그렇죠. 돈도 많이 벌었죠. 이야, 그러시군요. 제가 왜 기분이 좋죠? 그래서 6월 책을 내셨는데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게 이제 되게 특이한 게 흰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그 파란색 부분은 이제 말에 관해서고요. 이제 한 60%는 이제 글쓰기고 40%는 말하기인데 지금 글쓰기 책을 한 3권 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말하기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여기에 다니시다 보니까 진출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세요. 글쓰기에 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한다는 걸 알아서 뭐 이 정도면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글을 써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글쓰기만이 아니고 말하기를 포함한 글쓰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작가님 방송 나오시고 한 걸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어쩜 저렇게 말씀을 맛깔나게 잘하실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서도 흰색 부분도 물론 좋았는데 푸른색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말하기 부분이. 아무래도 말하기가 뭐 좀 딱딱하지 않고요. 재밌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글을 잘 쓰기, 말을 잘하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팁이라고 할까요? 처세.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많이 좀 제 경험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말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다 보니까 글과 말 배경에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어떤 일화 에피소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좀 많이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 벌써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가솔신쿵님, 반갑다고요. 강호구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하셨고요. 되게 저만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떠나고 나서 보니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책에바라님도 이게 책에바라를 이름을 바꿔 책에바라라고 하셨는데 신간 쓰고 행복하셨다라는 글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작가님이 행복하시니까 또 같이 행복해준 독자분도 계시고요. 또 네오프론티어님께서는 방송 많이 하시더니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우시네요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도 자연스러우셨어요, 사실은? 예전에 전혀 말을 못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10년 넘게 뭐 김우중 회장,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말을 준비한 거거든요. 연설문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 같은 글을 썼던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막상 이 책을 쓰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 이미 그런 좀 연습, 훈련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 같은 글을 쓰는 훈련을 이미 했었고 그래서
또 이번에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이 말을 잘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되고요. 네. 또 글을 잘 쓰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말과 글이 별개가 아니다.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고 선순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글로 준비하고 글은 말로 준비하면서 같이 가는 게 둘 다 잘할 수 있는 길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쓴다면 글을 쓰면 말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김 박사님은 글도 쓰시고 또 말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유난히 좀 강하다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거에 비해서 글이 좀 안 나온다라는 이제 사람들도 많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네. 그 잘하는 쪽에 너무 치중을 하고 못하는 쪽을 도외시해서 그래도 안 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니까 못하는 걸 이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못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더 좀 많이 하면 네. 둘 다 잘할 수 있죠. 기존에 잘하던 부분도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책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예. 약간 이렇게 같이 맞춰 있는 바퀴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 두 바퀴같이 같이 굴러야지 하나만 잘해서는 어렵다. 물론 하나 잘하는 분 계신데 이제 다른 쪽도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듯이 쓴다라는 말이 말을 뱉듯이 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둘 다 이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말하듯이 자주 쓰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말할 땐 상대를 앞에 두고 말하잖아요. 글도 그렇죠. 읽을 독자를 앞에 두고 글을 써라. 서로 대화하듯이 또 구어체로 써라. 저는 이제 특히 일단 쓰기 전에 일단 말해봐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네. 아내가 안 들어주면 이제 혼잣말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해보고 말해보고 쓰면 훨씬 잘 써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글이 또 잘 읽혀요. 맞아요. 말해보고 쓴 글은. 되게 잘 읽혔어요. 술술 읽히고 이렇게 막 저 음성 지원 제 음성을 잘 모르시겠군요. 그런 게 되는 글이 사실 좋은 글이죠. 네, 음성뿐 아니라 영상까지 지원이 됐어요. 보면서 그죠? 작가님 말씀,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이제 그 얼굴 모습하고 다 이제 지원이 돼서 네, 참 아주 뭐 근데 굉장히 쉽게 읽었고 제가 또 특징적으로 봤던 부분은 거의 매번 이제 그 직접 겪으셨던 에피소드 이런 거를 집어넣으세요. 처음에. 다 읽긴 읽으셨네요.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 독자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이제 재미를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잡지 중에서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작가님 이 책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시작해서 쫙 얘기를 펼쳐가는데 부담 없이 쉽게 읽혀서 굉장히 좋았어요. 에세이 같은 글쓰기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 써보니까 또 잘 쓰더라고요. 원래 글 잘 쓰신대요. 근데 작가님처럼 이렇게 글 잘 쓰려면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려면 사실은 그 전에 어떤 훈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글이건 말이건 자기가 이제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고. 근데 되게 글은 좀 그런 분들 계신데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 맘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려면 메모를 평소에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게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말이건 글이건 그 글을 읽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그 존중, 배려 그 사람들을 위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도움을 주고 그게 뭐 위로가 됐건 뭐 용기를 주는 게 됐건 지식을 전달하는 게 됐건 정보를 주는 게 됐건 내 말을 듣고 내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그 뭔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글을 읽으면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건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청산유수로 뭐 말을 하고 아는 게 많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그런 진정성 같은 거. 예. 사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거절을 하는 방법에서 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절은 일단 거절 당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요.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다음에 거절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내가 왜 거절당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대안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듣고 싶어 하죠. 그런 것도 사실은 거절을 할 때 그 거절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거절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 힘들어 하신다고 작가님도. 힘들죠. 예를 들어서 거절하는 이유도 상대 거절 당하는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서 찾고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 내가 뭘 안 돼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 내 탓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거절 당하면서도 근데 저는 거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그 부탁하는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거. 됐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뭐 해달라는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 어떡하면 좋냐. 그래 힘들겠구나. 이것만으로도 저는 거절을 하더라도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절하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렇지만 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그것만으로도 존경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뭐 어디 누구를 소개해 준다든가 이렇게 좀 알아보라든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실천을 못해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막상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안 쳐. 그런 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뭘 사고할 때건 뭐 할 때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처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어른이 될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글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사람을 정말 굉장히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말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리고 또 치유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서 성숙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요즘에요 말을 우리 때에 비해서 우리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이 요즘 문제가 되고요. 우리 때는 말이 기록으로 안 남았거든요. 요즘에 말이 다 기록으로 남아요. 녹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환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우리가 뭐 갑질을 한다든가 무슨 뭐 소수자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든가 뭐 이성에 대해서 뭐 이런 말들을 이제는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예민해져서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혐오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최근 들어서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그게 갈수록 그 부분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바탕에 이게 어떤 편이 갈리고 지형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막 배제하고 타도하는 대상으로 삼고 공격의 대상 이렇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걸 이렇게 인정 않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환영을 받아요. 자기 진영 내에서. 그렇죠. 네. 저쪽 상대를 이렇게 감싸 안고 포용하면 왠지 이게 변했다고 그러고 더 각을 세우고 더 날카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이렇게 우대를 받는 분위기로 점차 그러니까 말이 극단화되는 것 같아요. 뭐 이념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뭐 남녀 간에 또는 세대 간에 이런 말이 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참 안타깝죠. 좀 자극적인 말이 더욱더 환영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 되게 아쉬우시군요. 네. 근데 이제 앞부분에 사실 그 부분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색다른 시선 금요일마다 하셨는데 3개월 했습니다. 힘드셨다고. 아니 제가 저걸 못하더라고요.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작가분들이 주신 질문지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그 답에서 내가 질문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말을 이어가는 걸 못하는. 방금 지금 이제
전혀 대본과 관계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렇게 아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눈을 보니까 빠져들어서. 근데 그게 저는 빠져들질 못해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다음 질문이 뭐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잘할 수 없거든요. 듣는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봐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예정된 질문만 하다 보니까 답을 듣다 보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잖아요. 궁금한 게. 이게 제가 그런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되게 힘들어요. 많이 되게 고생하고 잘하시네요. 있는데, 근데 질문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익숙해지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주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질문을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네. 질문을 안고 살았어요. 질문했다가 바보 취급받을까 봐. 그 질문 안고 잘 알아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질문하면 뭘 모르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 까칠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손 들고 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먹고 잘 듣고 잘 받아 적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쭉 그래 와가지고 이게 진행을 하려니까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우리 때는. 그러니까요. 저희도 개떡같이 그랬어요. 말하면 물어봐야죠. 네. 그 뭔 소리입니까? 말을 맞아요. 개떡같이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말을. 근데 이렇게 하면 대드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까칠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래도 몰라도 아는 척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막 이런 게 우리 그런 게 좀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좀 많이 몸에 체화가 돼서 사실 그 예도 넣으셨잖아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예죠, 사례죠.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뭐 질문을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봉숭아학당 보면 책상에 올라가서 저요 해야 될 상황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기회를 주는데 근데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자분들 질문하라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뭐 한국말로 해도 상관없다 통역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하고 결국 중국 기자가 했잖아요. 결국엔.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똑똑한 분들이 다 기자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질문을 않는 걸 보고 참 그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창피하다라는 얘기들을 그때도 굉장히 많이 해서 질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도 쓰셨길래 우리가 질문을 안 하고 좀 뒤로 빠져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예전에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그런 정신? 이런 게 잘 길러지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사람은 궁금할 때 행복해요.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의욕이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게 이제 연애할 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궁금증이고 그건 상대에 대한 질문이 아니 집에 잘 들어갔는지 지금 밥은 먹었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다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사모님께 질문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니까 이제 전혀 질문을 않게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질문이 늘 있었죠. 그렇군요. 그립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뭐 청취자분들 문자 오셨는데요. 4376님께서 주문 완료하셨다고요. 잘 보겠습니다. 예. 나오신 보람 있으세요. 한 권 파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만사고고님, 네, 작가님 말 같은 말을 잘 듣고 있다. 네, 강연도 듣고 사인도 받고 싶고 신간에도 사인을 받고 싶네요. 뵐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신간 그럼 사시는 거죠? 네, 또 한 건. 네. 그리고 난또산으로님,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원고 마감 시간이 있는 건 그래도 써지는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잘 안 돼요. 부탁한 글보다 내가 사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가신가 봐요? 아니면 작가 지망생이시든지? 마감이 있는 게 더 힘든데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사실 더 편한데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거는 꼭 끝내야 돼라고 하면은 그럼 마감을 스스로 만들면 돼요. 오. 저는 책 내기 전에 다 어느 신문사에 제가 연재를 하겠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지면은 되게 많아요. 온라인 매체들, 그렇죠. 동네 그런데 원고료만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런 마감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또 무슨 뭐 그런 그걸 쓸 수 있는 공간들 되게 많던데.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이렇게 글을 이제 쓰다가도 자 언제까지 마감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전신이 바싹 들어가고 네.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뇌가 이제 그때 각성하고 네. 집중하죠. 네네. 그럼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주 좋은 글은 못 써요. 또. 맞아요. 네. 급하게 쓰다 보니까. 네. 네. 자 오늘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신간에서 정말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부분은 꼭 말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이야기 말고 예, 그런 게 있으시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말도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다 글만 알아요. 잘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말도 잘하더라. 네.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되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과 글이 동행하는 삶을 사셔라. 말 많이 하셔라. 말해보고 말한 걸 글로 쓰고 내가 글 쓴 메모한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써먹고 말로. 그래서 말로 써먹어본 결과를 가지고 또 글을 쓰고 이걸 계속 말과 글을 오가면서 이렇게 사시면 그것만으로도 재밌고요. 나중에 잘 되면 돈도 돼요. 또 경제 꿀팁을 또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말과 글이 함께 가고 또 많이 쓰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자극적인 이야기 좀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글로 남겨놓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말을 하다가도 그걸 딱 글로 써놓으면 그렇죠. 창피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새롭게 제가 오늘 배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말하고 또 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간 들고 오셨습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의 신간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